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 참이야? 이제 슬슬 경영승계 받을 생각해야지. 아버지가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생은 사진작가를 한다며 카메라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여행 다니기 바빴기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게 기대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던 경영학과에 들어갔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에 토를 다는 동생과는 달리 저는 워낙 두 분 뜻을 잘 따르는 편이었기에 더욱더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때 말한 그 땡땡 기업을 말하는 거냐? 네, 꼭 합격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에 아버지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평생을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당신 회사가 아닌 대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말에 약간은 서운해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제 말에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있던 아버지가 다시 입을 뗐어요. 그 회사가 그리도 가고 싶은 게야? 네, 꼭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은 회사예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 아버지도 포기한 모양으로 긴 한숨을 내쉬다 말했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 우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 좀 배우고 경영승계 받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 근데 내가 이런 말 물어보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아버지 회사가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지? 네?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됐다.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네 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할 거야. 라는 아버지 말에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원하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고 부모님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취업을 하고 얼마 뒤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얼마 다니지도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중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는 말에 아버지가 표정을 감춘 뒤 말을 꺼냈어요. 그 회사에 입사할 정도면 실력은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배우면 되겠구나. 그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쉽기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그럼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으마. 라며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는데요.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동생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형이 아버지한테 속은 거야. 속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을 그렇게 오래 하신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이미 다 알고 있었을걸? 한마디로 형이 사업을 물려받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말인 거지. 형이 너무 착하니까 아버지가 더 그러는 거야. 네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치를 떨어 하니까 나라도 대를 이어야 하는 게 맞긴 하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넘겼는데요. 물론 동생 말처럼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평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됐고 어느 날은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영이는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인사는 언제 시킬 참이야?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그렇게나 티를 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제가 티를 냈다고요? 그래. 방에서 허구한 날 통화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난 거야? 어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입사했던 땡땡 기업에서 만난 사람인데 회사 그만둔 뒤로도 연락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어요. 그래? 그럼 우리한테 인사시켜줘봐. 그게 저도 양가에 인사하자고 말을 해봤더니 수진이네 집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 아들이라는 말 듣고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붙잡았었거든요.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봐. 어머니 말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얼마 후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역시나 부모님은 아내의 배경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바르게 잘 자랐다고 몇 번이나 칭찬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순탄하게 결혼을 했고 지금은 딸 하나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혼수량을 많이 못 해왔기에 장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눈치를 봤지만 우리 가족 누구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처갓댁 가족들도 많이 고마워했기에 우리는 한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에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가족에게도 골칫덩어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안 하고 나돌아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겨우 들어갔다는데 대학에서도 공부를 어찌나 안 했던 것인지 겨우겨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취업이 될 리가 없었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다네요. 본인 스펙은 생각하지도 않고 눈만 높아서 졸업 후 3년이 넘게 백수로 지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아내에게도 돈을 많이 뜯어갔던 모양으로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아내도 처제라고 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처제와는 다르게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던지라 공부도 잘했고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었으니 처제가 아내를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제의 심술이 늘어만 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처갓댁에서 저녁밥을 먹고 상을 물리는데 처제가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사위들이 처가에서 밥 먹고 난 다음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밥까지 해서 처가 식구들한테 대접한다고 하던데 형부는 사장 아들이라 그런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네요. 역시나 처제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지만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냥 꾹 참고 말았는데요. 처제 말을 듣고 있던 장모님이 버럭했습니다. 네 형부한테 그따위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집에서 먹고 노는 너나 좀 도울 생각해. 백수주자에 띵가띵가 먹고 놀면서 형부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형부가 더 기고만장인 거야. 돈 좀 있다가 우리 집 무시하잖아. 네 형부가 우리를 무시하긴 뭘 무시했다고 그래. 오히려 사돈 양반 두 분이 너무 잘해줘서 엄청 눈치 보이는구만. 잘해주긴 뭘 잘해줬다고 그래? 네 언니 출산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도와주는 사람까지 보내주고 해서 고생도 덜 했는데 당연히 고마운 거지. 그거에 형부네 핏줄을 낳아줬으니까 당연한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네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디다 대고 네 형부한테 그따위 소리라고 앉았어. 네 주제에 네 형부 같은 신랑감을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어디서 귀한 우리 사이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라며 장모님이 일방적으로 제 편을 들자 처제가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할 때 신혼집부터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셨기에 장인 장모님이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무렵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던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들어 하실 때라 우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두 분을 안심시켰습니다. 거기다 처제가 제게 불만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결혼 전 처제가 제게 전화로 물었어요. 형부, 이제 곧 우리 언니랑 결혼하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결혼하니까 가족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가족이라는 단어를 특히나 강조해서 말하던 처제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앞섰기에 제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대꾸했는데요. 처제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언니 말이 결혼하게 되면 형부가 차를 바꿀 거라고 했다면서요? 어? 그렇지. 지금 타는 차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 수진이가 출산하고 나면 좀 편한 차로 바꿀까 생각 중이었어. 그럼 지금 타던 차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중고로 팔면 제값도 못 받을 텐데 그냥 저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부 처제 사이인데 덜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달란 말이야? 네, 저도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요. 형부야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차 그냥 탈 수 있겠지만 저는 부모 복이 없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도 돈 많은 형부 덕 좀 보면 좋잖아요. 라며 처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에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타던 차가 아버지 차를 물려받았던 거였기에 꽤 고가의 차였거든요. 그런 차를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제가 운전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장롱 면허에다가 차를 유지하려면 비용도 꽤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데? 그거야 보험이랑은 형부가 내줄 거고 기름값 정도만 제가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요? 저제가 너무나도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 일로 저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어찌나 달달 볶아댔던지 아내랑도 한바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줄 생각에 추후도 없었기에 몇 번이나 거절을 했고 그 뒤부터 처제가 앙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날도 역시나 시비를 거는 거구나 싶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직원이 100명가량 되는 회사이고 저는 그곳에서 영업부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람 대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영업부로 발령을 냈는데요. 아버지는 항상 사업의 기본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랬기에 저를 영업부서로 발령을 냈고 처음 한동안은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계약을 따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자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부터는 성격도 서글서글해지고 낯짝도 많이 두꺼워져서 웬만한 농담도 받아칠 줄 아는 능구렁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거래처 영업을 나가기 전 잠깐 회사에 들렀는데요. 그날따라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고 우연히 교육자 명단을 확인하던 순간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수영? 우리 처제 이름이랑 똑같은데 설마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요. 오후에 외근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신입사원들이 모든 부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제가 끼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본 줄 알았던 사람이 처제가 맞았던 것이죠. 처제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제가 제게 살짝 윙크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한동안 당황한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해서 부탁을 했다네요. 그날 인사팀장에게 물었더니 선뜻 말을 못한 채 얼버무리는 모습에 본가에 가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처제 입사시킨 거예요? 사돈 처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할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처제는 스펙도 안 되는데 그럼 처제 때문에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명 더 채용한 거니까. 평소 아버지답지 않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이랑 내가 알아서 한 건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고 난리야. 넌 네 일이나 똑바로 할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어머니도 저를 설득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사돈처녀가 열심히 하겠다고 부탁을 했다잖니. 설마 그런 사람이 일을 설렁설렁 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줘. 어머니 아버지가 처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제는 집사람과는 완전 딴판이란 말이에요. 아마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일을 맡길 것 같지도 않던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겠어? 라며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더니 아내도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얘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쫓아가서 당장 그만두라고 할게. 아니야. 이미 입사 처리됐는데 우선은 그냥 지켜보자고.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지. 창피해서 어머님 아버님 얼굴 못 보겠다. 아내가 우려 섞인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우리의 예상대로 처제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덜 힘든 구매부로 발령을 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한 업무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 업무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허구한 날 사고를 쳤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자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2억을 입금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심각성을 전혀 인지조차 못한 채 6시면 칼퇴근을 했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야지. 별 수 있겠어. 가서 실수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해결하고 와. 거기도 법인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담당자가 진짜 곤란해할 텐데. 그렇게 제가 뭘 했어요. 분명히 사고 칠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에 아버지가 긴 한숨만 내쉰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래처 회계팀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읍수를 하고 거래 내역을 정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일을 아내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알려봐야 아내가 큰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다만 처제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다음날 처제는 도리어 1시간이나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수근거리며 힐끔거렸지만 당당히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말했어요. 처제, 회사에서 근태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깜빡 다시 잠이 든 거 있죠.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빡빡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제만 해도 그래. 처제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내가 거래처 찾아가서 얼마나 읍소하다 돌아왔는지 알기나 해? 그런 실수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부, 지금 사장 아들이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더니 처제가 오히려 버럭했습니다. 그 뒤에도 처제는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고 다녔고 직원들도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처제를 붙들고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날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께 울면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인지 다음날 장모님이 찾아와서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괜시레 민폐만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네가 사돈 양반한테 잘 좀 말해서 잘라버리라고 하게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수영이 말하는 거지. 내가 보니 인간되게 글러먹은 것 같은데 당장 자르란 말이야.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발 뻗고 찰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보내라고 하게나. 라며 장모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기에 그날 바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직원을 그렇게 막 해고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원칙대로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참 많았지만
그나마 수습이 가능했던 일들이었기에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거래처를 돌고 회사에 복귀를 했더니 직원 한 명이 저를 데리고 탕비실로 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김수영 씨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김수영 씨 때문이라니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장님께서 갑질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설마 김수영 씨가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대체 누구한테 갑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내식당 이모님한테 막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구내식당 이모님한테 막말을 왜 해요? 제 말에 직원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우리 회사에는 직원 식당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원들이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고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게 어떤 업무이든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내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회사를 못 나오실 것 같다며 사표를 냈는데 아버지가 직접 사장실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제 얘기를 못 들으셨나 본데 제가 지금 일을 계속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드님이 아파서 회사 그만두신다는 소리 전부 다 들었습니다. 아드님 치료 끝나고 않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될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사람 구하셔야 합니다. 글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드님 건강 회복되면 다시 나오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아버지 말에 식당 이모님이 눈물까지 쏟으셨는데요. 아들이 암이라는 소리에 급히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지만 당장 병원비부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병원비도 지원해 주셨고 이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어머니가 나가서 식당 일을 돕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생각이 같은 분이신지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기질 못했으니까요. 참 신기했던 것이 그 식당 이모님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어머니가 직원 식당에서 이모님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식당 이모님들과 트러블 하나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됐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사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직원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행히 그 식당 이모님 아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끝냈고 시간이 지나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그렇게나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처제가 식당 이모님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직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따라 겉절이가 조금 싱거웠던 모양이었다는데 처제가 이모님에게 가서 따졌다네요. 겉절이가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 제 거는 다시 해서 가져다 주세요. 예? 다시 해서 가져다 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싱거우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경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라며 식당 이모님이 달래듯 말을 한 모양인데요. 순간 처제가 버럭했다네요. 뭐라고요? 많이 싱거우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기 혹시 제가 누군 줄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 줄 알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건데요. 사실 여기 회사 사장님이 우리 언니 시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회사에서 실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기 아줌마, 지금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이 우리 언니 시아버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아줌마 잘리게 해줘봐요. 어디서 감히 꼬박꼬박 말대꾸라는 거예요. 라며 처제가 식당 이모님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일부 직원들이 그 모습을 전부 촬영까지 했다네요. 결국 잠시 후 인사팀장이 쫓아와서 처제를 말리고서야 조용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뒤 인사팀장님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던 모양으로 아버지가 처제를 불러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김수영 씨, 여지껏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신입사원이 어디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겁니까? 사돈 어르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돈 어르신이라니요. 김수영 씨는 회사가 장난인 것 같습니까? 회사가 놀이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음식 맛이 이상해서 충고해 드린 것 뿐인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마련이고 많은 직원들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이 입에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겉절이를 다시 만들어서 대령하라고 했다면서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수영 씨 때문에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회사 그만두겠다고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이라니요. 그분들이 단체를 그만두시면 김수영 씨가 직원들 식사를 책임져야 할 겁니다. 네? 제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가서 식당 이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라는 아버지 말에 처제가 식당으로 가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는데요. 며칠 뒤 아버지가 저와 처제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수영 씨가 사과를 했는데도 식당 이모님들이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김수영 씨가 한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식당에서요? 식당 이모님들 말씀이 음식 만드는 걸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다는데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저보고 진짜 직원 식당에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처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자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김수영 씨 때문에 회사가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 알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식당 이모님들까지 그만두신다고 저러고 계신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난 평생을 사업을 한 사람인지라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김수영 씨 때문에 손해본 걸 다 확인해봤더니 그게 어마어마하던데 그걸 돈으로 변상을 하던지 아니면 직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는 말에 처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저조차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처제는 직원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가 강하게 나가자 기겁을 한 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직원 식당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이모님들이 처제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아버지가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처제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한 것들을 전부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꺼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어른과 짜고 더욱 그랬다고 했는데요. 처제가 워낙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 못된 버릇을 고쳐보고자 두 분이 미리 짜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뒤 처제는 직원 식당에서 이모님들에게 갖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한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하던 처제가 조금씩 식당 일에 적응을 해갔는데요. 나중에는 제법 음식도 잘 만들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한동안 직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직원 식당 이모님들과 회식도 하면서 놀랍도록 잘 어울리는 듯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장인 장모님도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뒤 내내 백수로 지내던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났을 무렵 처제가 영양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고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직원 식당 이모님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드디어 적성을 찾았다며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에 가족들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영양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고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영양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가댁에 갔더니 장모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돈 양반한테 어찌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덕분에 저 개망나니가 사람이 됐잖아. 어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평생 사랑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 좀 놓을 수 있겠어. 눈물까지 훔치는 장모님을 보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처제를 사람 만든 직원식당 이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